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다독이 답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가 챗GPT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독서가 어떻게 좀 변형이 되면 좋을지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김익환 교수님의 인사이트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방법, 물론 책으로도 내셨지만 메모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독서 습관을 우리가 들이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아는데, 솔직히 우리 독서 말고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 그래서 짧은 뭐 쇼츠라든지 동영상 이런 거 보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이렇게 알지만, 좋은 건 알지만 꾸준히 하기 힘든 이유가 이 러닝 타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독서를 좀 습관으로 붙이고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독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독서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거 좋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는 그 읽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선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라면 한 10쪽 정도, 뭐 10쪽도 처음에는 난 아예 독서 습관이 없다 그런 분들은 초보인 경우에는 하루에 뭐 한 페이지씩 읽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 페이지씩을 읽다 보면은 내가 책을 읽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면은 점점점 페이지는 늘리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10쪽 읽기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게 읽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쓰는 것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는 게 나는 어려운데, 그래서 왜 책을 너무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책은 좀 더럽더라도 본인이 줄도 긋고 쓰고 싶은 말도 쓰고 이런 생각들을 여기에 책의 내용 말고 또 반대되는 생각도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써보면서 책을 오히려 더럽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남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10쪽을 읽고 나서, 아니면 한 단락을, 한 장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 김익환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방법은 한 두세 쪽 정도 읽으면, 너무 많이 읽어버리면 우리의 생각들이 또 이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2, 3쪽 정도 읽고 잠깐 멈춰서, 그러면 2, 3쪽 내에서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정말 이 문장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깨달음을 주는 문장일 수도 있고, 다음에 이 문장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문장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쓰고 나서는 여러분의 생각도 적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의 그 문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을 들이되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면, 책 읽는 게 어렵다라면 하루에 한쪽 정도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많은 문장을 다 쓰겠다, 뭐 필사하겠다 이런 것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자, 습관을 들일 때는 한 문장 내지는 우리가 일기 한 줄 쓰듯이, 그죠? 한 줄, 두 줄은 조금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문장 정도만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세 문장을 쓰거나 한쪽 읽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독서도 길게 할 수 있고, 시간을, 그리고 문장도 길게 쓸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서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 습관이 일단 중요는 한데, 이것을 너무 읽기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이미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챗 GPT 있죠. 자, 챗 GPT 때문에 우리가 내 직업이 위험할까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여러분? 자,
챗GPT로 인해서 물론 너무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주게 되면 입력하게 되면은 빨리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대신할 그런 직업들, 대체될 그런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챗GPT가 뭐가 부족할까? 어떤 부분에 우리 인간을 능가하지 못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챗GPT한테 일을 시켜도 나의 경험, 그죠? 시키는 나의 경험은 모르죠, 그죠? 챗GPT가. 그리고 결과, 내가 만들어낸 결과. 결국 이 사람이 가진 서사는 챗GPT가 이론으로 공부해서 물론 좋은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은 하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그 시간 소요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노력을 거기에 할 노력을 다른 데 우리는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개인은 다 생산자로서 소비자가 아닌 이런 컨텐츠 같은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좀 더 발휘를 하면 챗 GPT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여러분의 능력들을 좀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챗 GPT는 이제 뭐 우리가 당연히 같이 가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라면 우리 감각, 기계니까 그죠? 감각을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감정을 좀 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을 하면 또 좋은 챗 GPT를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성 있게 하려면은 결국 챗 GPT를 좀 나는 기계와 다른 뭔가를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독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기록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같이 돼야지 여러분만의 그 생각이,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성은 결국 독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서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책을 읽고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었다라면 물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더 좋겠고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좀 더 두세 페이지씩 읽고 거기서 요약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이제는 책의 내용도 물론 좋은 부분은 기록하고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혹은 또 반대되는 내용까지도 기반으로 해서 적다 보면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본인만의 아이디어. 그러면 본인만의 또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두 가지에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아웃풋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쓰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공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로 쓰는 거는 뭐 블로그에 쓰거나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에 쓰거나 사진하고 올리면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을 뭐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서사 만드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비만 하지 말고 책을 읽었다라면, 영상을 봤다라면 그에 대한 내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아니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훨씬 더 자기만의 또 경험이 쌓이겠죠. 그래서 저 또한 또 책을 보면서 저도 영상을 만들거나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의 좋은 점을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저만의 이렇게 정리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본인에게 좋은 또 효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롭게 또 저한테 적용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런 아웃풋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독서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 독서 습관을 만들었다라면 이런 것들을 앞서 말한 대로 이 지식을 그냥 소비만 하지 말고 매일 책을 읽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매일 영상을 보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생산자로 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책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게 읽어야 될 것이고 어떤 말을 할까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공유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읽는 부분에서 보는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또 지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 때는 한 가지 좀 더 이런 거를 유념해 보시면 좋겠죠. 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습관이 좋은 거는 알지만, 좋은 습관들이 많은 건 알지만 이것이 나의 습관으로 되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주변에 단톡방 같은 거, 이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친구들,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단톡방을 만들면 이 카톡방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되겠죠. 내가 오늘 이런 책을 읽었다. 내가 오늘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좋은 문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금씩 뭐 하루에 뭐 10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초보라면 한 페이지씩 읽는다든지 한 문장씩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작해서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능동적인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챗 GPT 시대에 우리가 독서를 해서 챗 GPT와 함께 생활하려면 좀 더 나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라면 이 생각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책만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답이 아니라 책을 읽고는 쓰면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되어가는 삶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우리 퓨처 셀프라고 하죠.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챗 GPT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플랭크 운동을 좀 습관화하려고 1분씩 하는 거를 잠깐 이렇게 습관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무엇이든 습관을 만들려면 작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